여러분들 보청기 맞췄는데 말소리가 웅웅웅 이렇게 퍼져 들려서 결국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실 다양한 절차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말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효과를 참 많이 보는데 잘 몰라서 그냥 냅다 장롱에 넣어두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역 때문입니다. 이 영역. 이렇게 톡 튀어나온 애들 있죠? 이 영역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 말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주파수를 넣어주잖아요. 예를 들어 100Hz, 200Hz, 500, 1000Hz, 3000, 1000Hz 여러 가지 소리를 넣어 놓는데 1000Hz는 잘 안 씁니다만 보통 3000에서 한 8000까지 소리를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A라는 영역, 1000Hz죠. 1000Hz의 소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B라는 영역, 3000Hz에도 소리를 넣었어요. 하지만 이 A라는 영역에 있는 소리의 힘이 여기 B라는 영역까지 침범을 해요. 그래서 B라는 영역이 2번 증폭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3000Hz 이 고주파 대역은 울려서 잘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다시 볼게요.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은 X축은 헤르츠, 주파수를 의미하죠. Y축은 데시벨, 소리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때 1000Hz의 소리를 넣었어요. 가장 아래 점수는 40dB, 그 위에 점선은 60dB, 그 위에 실선은 80dB이라는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때 40dB, 즉 작은 소리에서는 여기 1000Hz만 자극이 되었는데 80dB, 큰 소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고주파까지 함께 자극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500Hz라는 소리를 넣었을 때의 반응이고요. 이 그래프는 250Hz라는 소리를 넣었을 때 반응이에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즉 소리가 저음일수록, 그리고 큰 소리가 자극될수록 고주파까지 같이 자극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고주파 영역에서는요, 자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 말소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선 이 자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람인지 사랑인지 사람인지 이런 자잘자잘한 차이들을 구별하려면은 사람 말소리 중에 자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 자음이 손실돼 버리면 결국 말소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들리겠죠. 안녕하세요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웅웅웅 퍼져 들릴 거예요. 실제 난청을 겪는 많은 분들이 노인성 난청 내지는 소음성 난청으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두 난청의 가장 큰 특징은 4000Hz 부근, 즉 고주파 난청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를 보강해서 명료도를 올리는 게 보청기의 역할이죠. 하지만 저주파 소리가 과하게 증폭하면 고주파 자음까지 인식을 가려버려서 아무리 비싼 보청기라도 제 역할을 못하고 웅웅 소리만 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향차폐 현상은 왜 나타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많은 보청기 사용자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리가 들리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소리의 진동 에너지가 귀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고막을 울려줍니다. 고막에서 이소골을 통해서 이 난원창을 건드리게 되는데 이 난원창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바로 고주파 대역이에요. 여기 달팽이관의 고주파 대역을 지나서 저주파 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이 1000Hz 고주파죠.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자극했을 때 가장 끝부분만 자극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엔 1000Hz 비교적 저주파죠. 1000Hz를 자극했을 때 비교적 안쪽까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주파를 굉장히 강하게 자극했다면 이 진행파가 결국 이 고주파까지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예요. 이 고주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주파를 자극했을 때 고주파까지 같이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뭉그러지고 웅 울린다는 겁니다. 깔끔하게 듣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이 저주파를 바깥으로 빼줘야 될 거예요. 귀숙형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환기구를 조절해서 저주파를 밖으로 빼줍니다. 환기구를 어떻게 조절하냐? 자, 귀숙형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죠? 벤트, 즉 소리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답답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만약에 이 환기구의 직경을 길고 얇게 만들었으면 소리가 밖으로 나가기 힘들겠죠. 나가다가 바로바로 소실돼 버려요. 그래서 저주파는 보청기와 고막 사이에 많이 머물러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 벤트, 환기구의 직경을 짧고 굵게 만들어 준다면
저주파 에너지가 밖으로 쉽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머물러 있는 저주파 에너지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귀속형 보청기는 직경을 이렇게 굵고 짧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말소리가 훨씬 더 시원하게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귀걸이형 보청기 볼게요. 귀걸이형 보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는 오픈형 보청기, RIC 보청기라고 하죠. 거긴 돔이 들어갑니다. 귀 안에 꽂는 고무 팁을 돔이라고 부르는데, 이 돔이 이렇게 2중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1중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게 있어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으면 저주파 에너지가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겠죠. 반대로 이렇게 많이 막아져 있으면 그만큼 저주파 에너지를 고막 안쪽까지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소리는 더 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돔을 이렇게 바꿔주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명쾌하게 소리가 들릴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REM, 시리 측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리 측정은 실제 내 귀 안에서 보청기 처방법에 따라서 목표 수치에 맞게 정확히 증폭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귀 모양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끔 정확하게 증폭하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방법이죠. 시리 측정하고 나서 이렇게 저주파 에너지의 증폭이 너무 과하면 조절해주면 사람 말소리는 훨씬 편하게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청력을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경사지지 않고 왼쪽으로 경사졌다 해서 역경사형 청력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런 청력은 과자를 베어 물었다 그래서 쿠키바이트 청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청력들은 저주파 내지는 중주파가 손실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청기 사용에는 사실 큰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사용한다면 굉장히 부드럽게 사용해야 할 거고요. 절대 일반적인 증폭력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보청기 안 하니만 못할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 귀의 기전을 이해하고 보청기 특징을 이해한다면요, 지금 내가 산 보청기의 가치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청기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 준비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히어링 강남 본점 강동훈 청능사였습니다.